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은나PD, 삐삐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다양하게 담고 작년부터는 영상뿐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비건 먼지에서 운영진이자 가능주의자라는 영화를 안에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비건 먼지 안에서 좀 실행력을 맡고 있다라고 자부했는데 이번에 뉴 먼지가 들어왔는데 저보다 실행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 자리가 좀 위태위태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비건 먼지, 비건 토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컨텐츠에 한이 풀렸달까? 좀 컨텐츠에 한이 풀려있는 크리에이터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벌써 1년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한을 풀고 있는 저는 은나PD고요. 저 역시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기획 제작도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어떻게 뭘 해나갈 수 있을지 계속 판을 고민하고 제작 과정이나 어떻게 팀을 운영해야 할지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케터 일을 좀 몇 년 해오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전향 아닌 전향을 했는데요. 원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지 하고 쉬고 있다가 지금 기후 대응 단체, 기후위기 관련 단체에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게, 제가 기후 대응 이 있음이라는 캠페인 기획 참여했는데 여러분께 함께 참여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하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시는데, 저도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 저 드디어 이제 공간 기획자로 조금 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축하드려요. 제가 계속 공간 기획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것이 프리랜서의 고민. 네, 제가 일이 안 들어올 때는 한참 안 들어와서 비건 먼지 캐로만 살았는데요. 저도 이제 드디어 공간 기획자 캐가 좀 살아나서요.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소개를 스킵하지 않았다면 저의 이 널뛰는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이게 약간 새로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삶인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혼자 웃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계속 변주예요. 저도 이 캠페인이 오픈되면 홍보해야지 하다가 드디어 처음 얘기 꺼낸 거거든요. 지난주에 트위터에서 한번 돌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3,000명 이상 참여를 했는데 듣고 계신 분들 한번 네이버에다가 기후 대응 이 있음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어떤 작은 말풍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귀엽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현재 옆에 이제 귀엽게 말풍선이 예. 말풍선 알록달록하게 모았어요. 궁금하시죠? 기획자의 이름도 어쩌다 보니 뭔가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그게 기획자님의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개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누구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맞아요. 저분이 기획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말 끄트머리에만 했던 비건 먼지와의 협업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저희 앞에 뒤에 한 번씩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들어주면 좋겠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비건 먼저 협업을 원하시거나 광고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주일 내로 답장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빨리 요즘 보고 있어요.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협업 제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에 조회수 100만 찍은 쇼츠가 있다는 사실. 축하. 축하. 50만 찍고 100만까지 가버리는 쇼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광고주들 환영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바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에서는 지난 2주 동안에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은나PD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칭다오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중국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가족들이랑 이제 패키지로 많이 갔는데 이번에는 비자부터 다 일일이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영어로 막 입력해가면서 여행 비자 받아가지고 자유여행을 하고 왔는데
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항공비가 쌌기 때문이죠. 그냥 검색해봤는데 왕복 14만 원 이래가지고 그때 제주랑 일본이 더 비싸가지고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다녀왔고 비건으로도 허거도 먹을 수 있고 뭐 가지튀김, 마파두부, 그리고 밥에다 뭐 얹어서 먹는 이런 요리들 채식으로 다 가능해서 먹고 왔고 또 되게 특이하게 그 호텔 인터콘티 땡땡 호텔이 있는데요. 그 전 세계에 있는 호텔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프랑스식 레스토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랑스식 코스 요리에도 채식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게 런치에 한 14만 원, 디너에 한 18만 원? 막 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부가세 별도고. 그래서 한번 저는 언젠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고 알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칭다오에는 아무래도 물가가 조금 더 우리보다 싸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코스 요리를 인당 한 5, 6만 원대로 해서 코스 요리를 먹고 왔어요. 근데 진짜 완전 퓨전 요리 같은 건데 중국 음식인 것 같으면서도 서양 음식이 섞여 있는 그런 퓨전 레스토랑으로 해서 막 유부도 나오고 채소 나오고 완전 작은 당근 막 무인지 무 아닌 것 같은 뭐 얌 같은 걸로 만든 어떤 채소 구이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맛있게 만족스럽게 코스 요리를 먹고 왔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코스 요리 먹었을 때 재료들이 확실히 더 제가 안 먹어본 재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버섯도 이렇게 다양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약재들 같은 것들도 맞아. 음식에 되게 많이 사용해서 음식에 되게 새로운 지평이랄까요? 또 그래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느낌이 역시 국물 같은 게 그 이름이 무슨 신선 보양탕 뭐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해석 그 팍팍 땡땡으로 했는데 이제 열심히 그 읽었는데 뭔가 정확한 언어 아니지만 아무튼 신선들이 먹는 탕이다 했는데 진짜 건강한 약간 대추향도 나고 뭐 생강향도 나고 이런 건강한 탕이었어요. 그리고 가기 전부터 삐삐피디한테 좀 들었는데 삐삐피 친구분도 중국인이어가지고 두부가 되게 다양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그 야들야들한 두부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 미역이랑 야들야들한 두부를 막 이렇게 섞어서 주는 반찬이 있었는데 나 그게 제일 맛있어가지고 와 이런 두부 한국에서 왜 안 팔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두유면과 똑같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이러고 맞아요. 그리고 과일도 굉장히 쌌거든요. 체리 진짜 막 엄청 한 보따리가 1,000 얼마? 막 이래가지고 과일을 더 많이 먹고 올 걸 외식하지 말고 과일을 더 먹을 걸 막 이런 아쉬워하면서 한국 지금 과일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방울토마토랑 체리랑 메론이랑 이런 걸 먹고 왔습니다. 은나 PD가 그 중국 여행 갔다 온 거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작년에 갔던 게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사실 이제 제 그 친구가 아니라 애인이 그렇죠. 중국인인데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나 사실 딱 말 꺼내면서 말했었나? 아닌가? 이러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항상 애인이 한국은 왜 이렇게 재료를 몇 개 안 먹냐 이러는 맞아. 거예요. 우리 먹는 것만 먹잖아 맨날. 근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다는 해서 너무 좀 분했고요. 부러웠고 특히나 이제 비건들이 두부를 주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두부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마라탕집만 가도 맞아. 건두부, 푸주, 두부면 맞아. 엄청 많이 다양하게 먹는데 한국은 되게 단순하게 두부, 순두부, 부침두부, 찌개두부 이렇게 좀 나뉘어가지고 딱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확실히 중국 이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좀 더 다양한 두부를 먹게 됐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일주일 늦게 돌아왔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 이유가 있죠. 네, 그 일주일 늦게 돌아온 주범이 바로 저입니다. 따단. 저는 부산에 갔다 왔고요. 그 부산에 이제 갔다 온 이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매달려 있던 디톡스 하우스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디톡스 하우스가 이제 10주 넘게 저희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끝나면은 또 비건먼지가 어떤 프로젝트로 저를 붙잡아 들지 모르기 때문에 비건먼지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시쳐두고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계속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뭔가
사실 도망칠 데는 없어. 답답해가지고 약간 벗어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톡스 하우스를 하면서 계속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빌드업이 아니었나? 너무 대놓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다. 근데 돈은 별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집으로 도망을 쳐야 됐던.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자식의 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안 가고 싶었는데 어쩌겠어요. 양날의 그거 같은 쉬고 싶지만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면은 엄마가 밥도 해주고 엄마가 밥도 사주고 엄마가 차도 태워주고 얼마나 편해요. 그래가지고 뭐 익숙한 동네지만 또 집으로 갔고요. 근데 이번에 좀 해피한 지점은 프라이드 먼스를 맞이하여 저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이제 애인을 엄마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또 애인이 싹싹하게 막 설거지도 같이 하고 요리도 같이 하고 어머나. 저는 엄마 밭에 가서 항상 제 일을 하거든요. 전 닭만 좀 안게 도와주고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제 엄마 쪽으로 가서 이제 엄마가 잡아서 안을 수 있는데 평소에는 엄마 혼자서 이렇게 닭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닭을 잡는 것까지만 도와드리고 그 잡는다는 게 리터럴리 안는다. 안아본다. 아이고 내 새끼들 하면서 안는다에 그 잡는다고요. 왜냐면 걔네들은 도망치거든요. 태생적으로 계속 도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 그 닭을 잡는 거 외에는 도와주지 않는데 다른 거기 가서 애인은 거기 가서 이제 감자도 캐고 물도 주고 밭도 깔고 이렇게 한 대박이다. 거예요. 저는 거기서 편집하고 있고. 맞아, 영화 작업 가져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다 안 끝났어가지고 그래서 영화 후반부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아요, 영화는. 예, 그래서 촬영 기간보다 후시 작업이 하는 게 훨씬 길다라는 걸 좀 체감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부산에 갔다 와서 반은 영화 작업을 반은 또 이제 애인이 내려갔으니까 부산 투어를 시켜주고 매일매일 막걸리를 마셨다. 와, 막걸리.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맛있겠다. 부산에 내려가면 금정산성이라는 산성이 있거든요. 그 이름과 똑같은 막걸리가 있어요. 상호명 안 말한 거 맞죠? 네. 예. 아니, 지역 이름을 얘기했어요. 네, 지역 저는. 이름이니까. 네. 예, 그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금정 오, 땡땡 맛있겠다. 막걸리를 꼭 드셔보시면 좋겠고, 제가 부산에서 들고 왔기 때문에. 예,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죠? 네, 부럽죠? 삐삐가 올라오자마자 나한테 연락해서 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막걸리를 가져왔다. 언제 먹지? 이래서 빨리 먹고 싶다. 네, 이게 네.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러니까 막걸리 이런 건 짧아. 맞아요. 그래서 23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과 26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 제가 꼼꼼히 유통기한을 살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외우고 있는 거 너무 웃겨. 앞에 걸 선택하다가 선이 부출 해가지고 뒤에 거 하면서 선이 부출한 되게 얌체 같은 소비자가 되어서 뒤에 있는 걸 빼왔습니다. 투어리스트니까 좀 봐주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의 큰 근황이고요. 되게 소소한 근황 하나는 오늘 이제 되게 입이 계속 말라요. 점심을 되게 짜게 먹어가지고. 나 어제 오늘 다 짜게 먹어가지고. 너무 말라요, 지금. 그래서 방송하는 중간중간에 그 텀블러를 여는 소리가 날 수가 있다. 되게 소소한 근황인데, 이것의 발단은 엄마가 이제 텃밭에 이제 여름이 되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작물이 활발히 이제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의 냉장고에 자리가 없는데 또 한 박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은나 집에 갑자기 오자마자 냅다 배추 5포기를 맡기고 얼갈이 배추 5포기를 맡기면서 자, 너 먹어라. 갑자기 나는 이게 얼갈이 배추인데 뭘 해 먹지? 이러다가 이제 우선은 잘 이제 봉투에 넣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봉투에 넣어서 냉장고 넣어놨고요. 사실 네. 빅픽처는 그냥 은나가 못 먹을 거 뻔히 아는데 같이 먹는 거죠, 뭐. 오셔서 같이 먹어야 돼요. 예. 제가 요리를 해주고 냉장고에 맡겨놓는 큰 그림. 냉장고를 쉐어한다. 저도 역시 같이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의 근황은 어쨌든 그렇게 엄마의 작물을 파먹게 하는 시간. 그래서 루꼴라 오늘 그 많은 루꼴라를 페스토로 했잖아요. 그 내가 집에서 그래서 사치. 그거 가져갔잖아. 핸드블렌더. 집에 나가려는데 짐 챙기는데 갑자기 핸드블렌더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핸드블렌더랑 이제 부랴부랴 이것저것 챙겨서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페스토를 했고 여러분 감히 제가 루꼴라로 페스토를 해먹었다. 진짜 우리 완전 사치스러운 점심 먹었다. 소금만 좀 덜 뿌렸으면 됐을 텐데. 나 맛있었어 근데.
네. 좀 간이 짰다고 했는데, 간이 약하면 향이 안 나는데, 간이 있으면 향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루꼴라 향이 진짜 가득 나는 파스타랑, 그리고 이제 원래는 또띠아를 사려고 했나? 근데 내가 집에 라이스 페이퍼가 있어서 라이스 페이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약간 야매 피자 같은 걸 해줘가지고, 너무 함께 귀찮았어요. 그 라이스 페이퍼를 2장을 붙여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다시 이제 기름에 앞뒤로 구워가지고 그럼 약간 기름을 먹어가지고 튀김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루꼴라 페스토를 얹어가지고 비건 치즈를 얹어가지고 이제 딱 해서 만들었더니 약간 좀 기름진 느낌. 좀 난 맛있었어. 예. 기름진 거 맛있죠. 그래서 약간 네. 이것이 피자인가 루꼴라 튀김인가 라고 반신반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 근황 토크는 길어졌습니다. 네, 루꼴라 치즈 튀김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꼭 해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아무도 비싸서 못 따라할 것 같긴 그런가? 한데. 루꼴라 많이 비싸긴 하지. 루꼴라를 조금 넣어 먹는데. 텃밭 하시는 비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드시리라. 네. 또 저희 근황은 저는 아까 잠깐 자기소개할 때 홍보했던 캠페인 그거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온라인 페이지가 5월 말에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으고 있고 그거 참여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국민참여 의견서를 글로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리 티징을 하자면은 그 홍보물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2차 캠페인으로 저희가 아예 글을 쓰는 키트 같은 걸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짧다. 온라인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말을 한두 마디 짧게 할 수 있는데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글을 쓸 수 있는 글을 써서 실제로 이 소송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정말 이 기후 대응에 대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나중에 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의미 있는 국민 참여를 함께 하면서 이 의견을 개진해서 기후 당사자다 우리 모두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회의했고 내일도 회의하고 이제 메타 광고 돌리고 광고 갑자기 취소돼가지고 막 왜 취소됐지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보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본업 모먼트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이게 디톡스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저는 대학원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근데 듣다가 약간 이야기가 조금만 세자면 이게 각 시기별로 지구 종말론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뭐 코로나 시기에는 감염병 때문에 망한다.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은 기후 위기 때문에 망한다 해서 저출생 때문에 망한다. 라는 이야기로 또 바뀐 것 같아가지고 약간 뉴스들이 이제 기후 위기에 좀 관심이 덜해진 느낌이랄까? 약간 뻔해진 느낌인 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나는 다 이게 위기인지 모르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AI 때문에 망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나오다가. 지난주인가? 그 AI 얘기해서 또 약간 세자면은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그 AI 개발한 팀에서 그 과학자 연구원들이 성명서를 제출했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우리 하다가는 이거 정말 데이터 다 AI에 뺏기고 약간 위기가 올 것이다. 굉장히 이거 문제가 있다. 윤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따라와줘야 한다. 막 이런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구체적인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정보 활용에 대한 이런 어떤 논의였던 것 같고 진짜 뭐 때문에 망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망해가는 확률은 높다. 그래서 모두 약간 불안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 종말론 때문에 사이비 종교들이 계속 득세하는 거 아닌 것까지 아닌가 하는 어느 시기에나 세상이 종말할 거라는 믿음들은 꼭 있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기후 위기는 현실이다. 맞아, 너무 현실이고 지금 너무 덥잖아요, 벌써부터. 진짜. 그래서 은나 PD랑 그 밥 먹으면서 오늘 그 짠 루꼴라 페스토를 먹으면서 갑자기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 맞아. 지난주? 주말 껴가지고 다들 집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다들 엄청 기겁하고 있다고. 서로 제가 다른 그룹에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 몇 명이 연달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날이요. 지난주 금요일에. 다 같이 집에 바 선생님이 나온다거나 날파리가 끌린다거나 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 삐삐네 집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벼룩파리들이 막 갑자기 집에 생기고 바 선생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동시에 같은 날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은 각자 자기 개인의
경험이니까 말 안 했을 뿐이지 진짜 뭔가 이변이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확 변했든 뭔가 문제가 있든 진짜 아니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배가 침몰할 때 작은 동물들이 막 위로 올라온다. 그런 게 막 떠오르면서 진짜 약간 위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이렇게 디스토피아로 다가가는 곳에서도 저희는 이전에 키퍼에 갔다 왔죠. 이게 벌써 맞습니다. 한 2주, 3주 전? 이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까물까물한데요. 예, 해피 프라이드. 해피 프라이드 하고 왔어요. 이번 좀 빨리 했잖아요. 6월 1일에 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빠르게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번처럼 7월에 했거나 했으면 너무 더웠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원래 6월이 프라이드 먼스기 때문에 6월에 해야 되는데. 늘 밀렸잖아. 맞아요. 서울시랑 맨날 싸우느라 좀 늘어져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약간 이악 물고 1월 1일에 하신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각자의 키퍼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지금 마포 FM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또 마포 키어 위크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 마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키어 위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듣고 계신 분들은, 얼른 그 마포 키어 위크를 찾아보셔서 가고 싶은 행사, 이런 것들을, 가보시면 좋겠다. 네, 날짜 보니까 6월 24일부터 한 28일 정도까지 쭉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일주일 정말. 그래서 마포 키어위크 검색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막 무지개 시술도 주고, 음료도 막 어디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오프닝 행사, 클로징 행사 다 있으니까 뭐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소식은 저희 그 초코로 유명한 누땡라 이런 잼이 있잖아요. 저 비건이 아닐 때 엄청 좋아하는 그런 소스였는데 이게 막 유사 제품으로 뭐 비건 누 어쩌고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브랜드에서 정식으로 특허를 낸 비건 버전의 제품을 낸 거예요. 아, 드디어. 드디어. 2024년에. 그니까. 근데 이게 약간 오랫동안 소젖을 넣은 채로 계속 그 제품을 아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아온 기업에서 이제 비건을 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 내면서도 아마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이런 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둬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기후 관련 혹은 비건 관련 뉴스에 나왔고 이 제품이 유럽에 출시되는데 한국에서는 언제쯤 나올지 아주 궁금합니다. 근데 누땡라 이 소식을 들으면서 들었던 게 이게 산지에서 코코아 가격이 자꾸 올라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 누땡라 같은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초콜릿 원자재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다 기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카카오랑 코코아도 그렇고 사실 이 잼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헤이즐넛이래요. 헤이즐넛인데 헤이즐넛도 굉장히 많이 유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해서 아마 그런 향을 활용하는 게 점점 가공향으로 그런 맛을 낸다거나 하는 게 많아지고 그 원료를 먹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질 거라고 해서 속상한 소식입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특정 이제 지역의 이름을 베이스로 한 항공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말하면 안 되나? 땡땡 항공에서요. 네. 그 채식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비건 승객을 위해서 새롭게 제주밭 한 끼 산채밥을 선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버섯, 당근, 곤드레 같이 신선한 제주나무를 사용해가지고 K푸드를 담백하게 맛볼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사실 저가 항공이어가지고 저희가 기내식이 나오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보통 저희 국내선을 많이 타니까 이 브랜드는 근데 국제선도 있잖아요. 동아시아 다 다니거든요, 이게. 아, 맞다. 그럴 때는 이제 출발 24시간 전까지 이제 예약을 하면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이달 30일까지는 세일을 해서 9,900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행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제 비건인데 비행에 사시는 분들 한번 알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외국에 나가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댓글도 달렸는데요. 네,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네, 무려 28화거에 달린 댓글인데요. 28화 주제가 다시 돌아온 비건 연애 상담 이야기였어요. 여기 이제 달아주신 세라핌2님이 달아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물음표. 낭만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외국에서 여성을 만났는데 이슬람이라 결혼하려면 개종해야 하고 자녀도 이슬람으로 키워야 하고 술, 돼지 당연히 못 먹고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한다. 점점. 이런 현실적인 고민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자 집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결혼은 개인간이 아니라 집안간입니다. 이 남자에게 너는 여자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어. 사랑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라는 댓글 달렸어요. 저는 이걸 보고는 그냥 저희를 안 만나시면 되는 거 아닐까. 오,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걸 들은 게 너무 저는 흥미롭고 반가웠어요. 네, 저희랑 이제 결혼하지 않으시면 되지.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도 안 만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떠나서 좀 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이렇게 읽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건에 대한 어떤 비건을 이해하는 건 너무 무리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슬람 종교에 대한 약간 일종의 편견과 혐오도 껴있는 지금 댓글 남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개인마다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약간 폐쇄적인, 개방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 좀 되게 보수적인 분인 것 같아요. 읽었을 때는 뭐 악의를 가지고 다는 건 아니신 것 같고 본인의 의견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좀 저희나 제 주변 사람들보다는 좀 보수적인 편이신 것 같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종교를 가진 여성과 만난 남성을 상정하고 얘기를 하셨고 그 남자의 집안에서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남자 탓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내려주셨는데 결론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방송을 듣고 댓글 남긴 게 너무 인터레스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제 모든 걸 다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반대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삐삐피디. 네, 아니 뭐 계속 솔직하게 드러내야 이런 분들이 또 안 들으시지 않을까. 아니요. 근데 이런 분도 나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이런 걸 들은 것부터가 본인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남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명제로만 본다면 사랑하면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건 당연히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점이 있겠죠. 각자의 역치가 있고, 난 이런 거는 허용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허용할 수 없어.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지만 이런 건 못 맞춰. 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정말 주관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주관적인 선택도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소수자 혐오가 들어갈 수 있지만.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뭐 주관적 개인 자유의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댓글 아주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냥 신기하고 인터레스팅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달아주신 용기 박수. 그리고 되게 성의 있게 네. 의견을 개진해 주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흥미롭긴 하지만 그냥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진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저도 중국인 애인이랑 만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진짜 정치적인 성향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국과 한국은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위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인이랑 만나면서 느낀 거는 진짜로 역치가 중요하다. 내가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맞아요.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지점이 똑같아야 된다. 맞아. 어떤 지점은 서로 같이 이것까지는 이렇게 지키자라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볼 수 있거나 좀 감정적으로 비슷한 데서 어떤 감정이 화가 나거나 화가 안 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야 된다는 아니고 에. 포기해야 한다는 지점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는 선이 포기해줄 수 있는 선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범주 안에서 합치가 된다면 그 정도는 굉장한 것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약간 장난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있는 게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또 약간 꼰대같이 장난으로 약간 반박하고 싶은 게 근데 정말 찐 사랑 안 만나보셔서 그런 거 아닌가. 정말 진정한 사랑 만나보시면은 그 사람이 채식을 해도 채식을 하지만 놓을 수 없어. 그분과 비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 경우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해서 헤어져야 한다면 뭐 그거는 어쨌든 그들이 선택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에서 무리라는 거지 또 다른 커플들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누군가한테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납득 가능하다. 사실 이제 여기 잠깐 제 얘기를 또 TMI로 풀자면은 제 애인도 굉장히 우파에 가까운 시장자유 원칙을 옹호하는 저와 약간 다른 성향의 친구거든요. 되게 저는 완전 F의 생태주의, 그 친구는 T의 약간 시장 자유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계관이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친구도 채식을 인생에 실천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 제가 비건을 하니까 제 앞에서는 비건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정말 모든 거를 감내해라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어 까지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실적인 서로의 연애인 거죠. 네, 저희 댓글까지 다 읽어봤고요. 저희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포 FM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곧이어 2부가 시작됩니다.